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민주시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이 한 문장입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절실합니다. 저 이것만 들으면 이 가슴이 꽉 막힌 이 증상이 없어질 것 같아요. 손이 떨리고 허둥지둥하는 이런 증상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제발 이 한 문장을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서 좀 벗어나고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이 혼란스러움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일 헌재가 원칙적으로 가장 윤석열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해놓고 내일 아무런 시급성이 없는, 그리고 중요성으로 비교해보면 윤석열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건 을 먼저 처리한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온 국민이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데 내라는 우두머리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일단 구속에서는 취소가 돼 석방이 됐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지금 누구입니까?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고 이런 혼란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뭐 최재해하고 이창수를 먼저 판단하겠다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은 언론들이 이틀 연속 선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중앙일보가 뒤져봤더니 1995년에 이틀 연속 선고한 적이 있다. 너무 오래됐죠. 3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것 같다. 이번 주 넘기면 21일이 되겠죠. 근데 지금 21일도 장담할 수 없다. 4월 초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대통령 탄핵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최장입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11일인데 지금 이미 15일, 16일입니다, 지금. 지금도 충분히 숙고를 했고 판결을 하기에, 평결을 내리기에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어요. 질질 끄니까 이제 왜 그럼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왜 이게 미뤄지는 거지? 왜 언제 선고하겠다고 안 밝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나오잖아요. 이거 만장일치 아니니까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윤석열 측에서 뭐 절차적인 문제 이런 거 갖고 하도 시비를 거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안에서 각하나 이런 의견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만약에 만장일치 8명이 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윤석열과 그 정치 세력을 지지해도 이거는 헌법재판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파면이 불가피해. 이렇게 8명이 특히 그 보수 성향의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런 재판관들이 그런 의견을 냈으면 평의가 종결되고 선고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미뤄지니까 뭔가 안에서 심각하게 이견이 있어서 조율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탄핵 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금요일날 선고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어요. 어제 SNS에 보니까 덕성여자고등학교, 덕성여중고가 안국역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헌재가 탄핵을 선고하기 전날은 단축 수업, 탄핵을 선고하는 날은 재량 휴교를 한다. 이런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것을 보고 이번 주 금요일날 선고를 할 것 같다라는 게 돌았는데 그 가정통신문은 제가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날짜가 없어서 그날 즉석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하고 학생에게 이런 방침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면 그 전날은 단축 수업, 당일은 휴교다.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가정통신문이 돌아다닐 정도로 지금 윤석열 탄핵 선고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 최재형,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여러 가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충분히 민주화된 국가니까 우리가 반대 세력도 포용하고 뭐 그래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것 같은데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을 감사원장에 임명한 건 완전히 패착이었어요.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원장 중간에 때려치고 대통령 선거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 나왔던 이 최재형이 제가 보기엔 극우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판사 출신이
출신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임명한 것은 완전 패착 중에 패착이고 그건 뭐 나라를 거의 거덜낼 뻔한 패착이었고 이 최재형을 임명한 것도 보면 전 그 당시에도 납득이 안 됐는데 이 최재형이 윤석열 구속 취소는 맞다. 인권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윤석열 인권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최재형조차도 탄핵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불가피하다 탄핵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의 병력을 가지고 질서 유지를 필요할 경우에 행정과 사법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 특히 입법 권력에 관해서는 비상계엄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못하게 돼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으로 보면 병력을 국회에 파견했다. 그리고 포고령에서도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 처단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회 활동을 금지하려는 그런 내용의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불가피하다. 최재형조차도 이렇게 전망했다고 하니 정말 최재형만큼의 상식적인 판단을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광화문 앞에 윤석열 석방의 논란 많은 민주시민들이 광화문 앞에 집회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15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구호가 새 봄에는 새 나라로. 정말 좋은 구호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반 동안 2022년 5월 10일부터 지금까지 3년 반은 아니네요. 지금 3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얼마나 황당함과 분노를 많이 겪었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롭게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새 봄에는 새 나라로 새 단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5만 명이 아니라 150만 명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어요. 2002년 월드컵 할 때처럼 정말로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집회에 나가주시는 민주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검찰이 너무나 황당한 게 심우정이 무슨 약점을 잡혔나요? 지금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어떤 거래가 있었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만 풀어주고 전국에서 그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날짜로 계산해야 됩니까? 했더니 종전대로 날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만 풀어주고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71년 동안 날짜로 계산하다가 윤석열만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날짜로 계산하랍니다. 이런 짓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고 있고 자기 소신에 따른 행동이고 자기는 정당하게 법을 집행했기 때문에 뭐 자진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 검찰을 수사하거나 검찰을 단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자, 검사들의 기소율이 몇 %인지 아세요? 0.13%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검사가 기소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특권이 결국 윤석열 같은 괴물을 탄생시켰고 전체 검사를 윤석열화 만들어 시켜버렸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검찰이에요. 검찰하고 윤석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해놓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이 내란 스피커들은 이런 데는 눈 감고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한 게 사실상 내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덕수 탄핵 선고 먼저 하라고 이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조선일보는 어떤 반대급부를 얻길래 이렇게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사명감도 다 집어던져버리고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윤석열 정권 사수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부끄러움을 다 감내하고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슨 약점이 잡힌 건가요? 반대급부가 있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폭도들이 공수처가 불법인데 공수처가 불법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저항권을 행사한 거다. 나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윤석열이 석방됐으니까 우리도 석방하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다 석방할 수 있어요, 얘들. 침입이 아닌 진입이고 자기네들이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지귀현 판사는 자기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을 박살냈기 때문에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 법원 난동자들이 뭘 믿고 이런 궤변을 하느냐? 뭘 믿겠습니까? 윤석열 믿고 윤석열화된 검찰 믿고 조선일보 같은 극우 언론 믿고 국민의힘 믿고 국민의힘 지지
자들 믿고 정광훈 믿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뭘 믿겠습니까? 심지어는 취업 걱정도 하지 마라. 영치금도 듬뿍 넣어주고 무슨 독립운동한 영웅처럼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대한민국 자체가 엉망진창인 거죠. 이미 박용현 칼럼인데 검찰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입니다. 둘은 민주공화국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부 때 어설프게 시도하다가 윤석열 같은 희대의 괴물을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에 앉히는 바람에 지금 검찰공화국의 탄생을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해석하면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해체 수준의 변화를 겪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검사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이 해체가 된다면 이 모든 것도 오히려 검찰공화국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모순된 집단인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 얼마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집단인지를 온 국민이 알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 였다라고 먼 훗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불확실한 상황, 아직 윤석열이 파면이 안 된 이 상황에서 이걸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조선일보는 참 고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이 3년 동안 30번 탄핵을 하면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윤석열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어요. 법률에 이렇게 이거 내란이라고 정해놨습니까? 탄핵을 몇 차례 이상 하면 내란이라고 정해놨어요? 대통령이 지 멋대로 하니까 국회가 보낸 법률안 다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다 무시하고 엉뚱한 사람, 정반대되는 사람, 무자격자, 부적격자 다 임명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하고 탄핵밖에 없어요. 지금 예산안을 건드리는 거. 예산안 심사 권한은, 승인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편성의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예산을 심사해서 확정하는 건 국회의 권한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하거나 국정을 엉망으로 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그 직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법률과 헌법에 맞게 운영하지 않으면 탄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내란입니까? 이러고도 언론에 탈을 쓸 수 있어요, 조선일보가? 내란은 군인을 동원해서 헌법의 규정에도 없는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방해를 하고 포고령으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선관위에 가갖고 서버를 압수하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 구금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체포해서 제거하려고 하고 언론사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려고 했던 게 내란이지 국회가 탄핵을 30번 한 게 무슨 내란입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란 또 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한겨레 신문에 오늘 하종강 칼럼이 실렸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돌아온 독재의 권력이 더 잔혹하다. 자, 하종강 님은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 교수입니다. 자, 이분이 최근에 만난 지인이 내란성 두통을 겪고 있다는 에피소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 태블릿과 노트북을 연달아 고장냈다. 분신처럼 지니고 다니던 소형 태블릿을 손에서 놓쳐 떨어뜨리는 바람에 액정 화면이 깨졌고 며칠 뒤 어느 시민단체 노동조합에서 강의 중 잔을 놓치는 바람에 노트북 키보드 위에 음료수를 쏟았다. 모두 재산 목록 중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던 소중한 물건들이다. 손에서 힘이 급격히 빠진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싶어 한의원을 찾았다. 그랬더니 내란성 스트레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의사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진료 결과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 국민 중 최소한 수백만 명이 치료가 필요할 만큼 내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겪은 증상과 이분이 겪은 증상이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다가 재료를 막 떨어뜨렸어요. 순서도 까먹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나 이 하종강님 같은 이런 내란성 스트레스로 인한 불편과 불안과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계실까요? 이분이 쓴 칼럼 중에서 이분은 노동운동하다가 3번이나 잡혀갔고 자잘하게 잡혀간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3번째 잡혀갔을 때는 통닭구이, 비녀꽃기 같은 고문도 당했다고 합니다. 자, 범죄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이 풀려나서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미소 짓는 뉴스 화면을 보고 얼핏 선잠이 들었다가
누가 소스라치게 깼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사람은 잠들지 않은 채 온갖 곳에 연락을 취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이 헌법재판관과 그 일가 친척의 비리를 샅샅이 캐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그 협박에 헌법재판관 3명만 굴복하면 대통령 탄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뒤에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돌입하는 가상 시나리오가 그려지면서 밤을 꼬박 세웠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귀현 판사가 왜 저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지? 혹시 그 일가 친척의 비리를 샅샅이 캐내서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건 아닌가? 약점이 잡힌 건 아닐까? 무엇을 상상해도 상상 그 이상을 하는 이 내란 세력, 윤석열 세력을 보면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윤석열은 탄핵당하기 직전에 내란 이후에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을 장관급 진실과 화해 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이런 속 보이는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자입니다. 뇌물성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헌법재판관의 처형을 자기가 내란을 저지른 직후에 장관급 인사로 앉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반대로 한쪽으로는 그렇게 인사 당근을 주고 다른 한쪽으로는 뒤를 캐서 협박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종강 교수님의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그런 불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윤석열이 지금 오늘 한겨레 그림판인데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내가 비상대권 또 발동해서 다 살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지금 기각 이후에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정치 세력은 교체가 됐다. 제가 시사인이 그렇게 분석하는 상세한 보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시사인 보도 전에도 대한민국은 원래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5였습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집토끼라고 하죠. 그럼 60이고 나머지 40이 산토끼였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적어도 민주당의 집토끼가 35, 국민의힘은 30, 25밖에 안 됩니다. 이미 2016년, 18년부터 정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소수 정파, 비주류로 밀려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변화의 과정에 퇴행의 극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윤석열 통치 시대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먼 훗날 혹은 몇 년 뒤 이날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회고하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모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구축해온 제도의 미비점, 허술함, 또 국민의식의 어떤 나이브함 이런 것들이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겪으면서 총체적으로 다 드러나서 전면 수술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이 모든 모순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진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통과 의례, 성장통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